수급 나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결국 100억 원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270억 원 정도 매수, 기관 쪽에선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를 봤을 때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나 했는데 우리 시장에선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지 않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약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가 없는 데서 여우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기관들의 어떤 편식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차별화가 좀 심한 상황인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까지 지금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시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적은 매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매물 부담 역시도 오늘 시장이 기대보다 못한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늘 또 하나는 코스닥 쪽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서 지금 현재 100억이 채 안 되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현재 11시 때에 300억에 가까운 매도라면은 시장의 사이즈 대비해서는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체감 하락률이 4, 5% 이상의 종목군들도 나오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체감 시세가 해외 시장의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옵션 상황이 좀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일단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의 어떤 상승 자체는 강하게 다시 상방으로 좀 돌리기에는 그 기관들의 옵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이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콜 옵션 쪽으로 조금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풋옵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후의 방향성 옵션 포지션 등의 파생 수급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수급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수급 주체 키맨은 어디로 잡으셨나요? 네,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의 모습은 약간 관망에 가까운 그 선물 쪽 수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외국인 선물이 어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5,600계약 매수를 하면서 금액 기준이네요. 수량으로 4,600계약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5,5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제 미결제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변곡이 나왔을 때 미결제가 증가를 하고 즉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는데 미결제가 증가하면 그것은 단기 매수일 수 있으나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누적 상태에서 대량 매수를 했는데 미결제가 감소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추정 포지션이 극하방에서 상방의 가능성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다. 내지는 하방 포지션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 이후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수 전환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양봉 반등까지도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 청산 가능성에 당분간 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요. 외국인의 환매수가 나타날지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지수를 밴드를 코스피로 쳤을 때는 어느 정도에 좀 가둬두고 있다고 보세요? 외국인들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까지 만기 관점으로 본다면 한 1950포인트 정도까지도 일단은 열어는 놓고 있지만 전반적인 해외 시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일단의 1차적인 목표 관점은 1925포인트 정도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래 하방 포지션 1세기였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단히 높은 목표를 잡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근래 어떤 하락 1세기 포지션이 좀 변화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스 정도의 포지션인 1920선 정도의 1차적인 목표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짧은 단기 매매 관점보다는 오늘 외국인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래 코스피 대형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포스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시세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51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외국인들의 어떤 그 장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추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수익률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40만 원 이하로 들어왔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4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52%가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 즉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 추정형 혹은 가치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지분율 포스코의 지분율을 4% 거의 5% 가까이 늘리고 있다면 금액 환산 시에 수조 원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재의 주가가 부진한 포스코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외국인 추종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가 매집권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 한 31만 5천 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여기 사가지고 잠깐 올라올 때 다 지분을 줄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간의 포스코의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40만 원 정도의 시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한 중기적 관점에서 한 30%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관심주로서 포스코를 앞으로도 조금 시세는 당장 좋지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주는 아니고 또 워낙 업황이나 실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서 목표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수급을 본다면은 접근할 만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이슈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 이슈가 약화가 되면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복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 사이클, 즉 주글라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경기에 대한 사이클로 인한 수요 둔화 혹은 재고 증가에 대한 그런 업황 사이클이 바닥일 때 하나의 완성된 그 산업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종목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종목은 업황이 부진할 때, 즉 쉽게 얘기해서 재고가 가장 많고 단가가 가장 쌀 때가 장기 투자로서는 최적의 포인트가 됩니다. 당연히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됐던 것이 이후에 호전이 될 것이고 재고가 소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진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한 그러한 것을 보고 이 글로벌 철강사인 포스코를 지분율을 늘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니까 이 정도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정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관심주로 포스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